자,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판세 좀 전망해 보면요. 자, 오늘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총선 한 달 앞두고 수도권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었을 땐 정부 심판론 53, 정부 지원론 41이고요. 민주당이 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박빙 47대 48. 자, 인천, 경기는 인천이 56, 38. 민주당을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여론이 우세하고 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서면서 수도권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줄줄이 나왔는데 또 가장 최근에는 다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아주 치열하게 양당 간 구도가 흐르고 있고요. 자, 그럼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이 42, 국민의힘 34입니다. 개혁신당 3이고 자, 없음 14, 잘 모름 4입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판세. 수도권 승부는 전체 총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비례 선거에서는 어느 당을 뽑을 것이냐.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31, 더불어민주연합이 19, 조국혁신당이 19 상당히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판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구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유권자들이 현재로서는 많은 분위기고 또 서울은 양측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소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최저점을 찍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극명하게 좀 많이 분출이 돼서 국민들이 민주당 공천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지층도 좀 분열되어 있고 중도층에서도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재명 사당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지금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못하겠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저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서울에서는 아직도 박빙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민주당의 우세로 지금 되돌아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권 심판론이 뭐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나빠요 전략을 쓰고 있지만 국민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거는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고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거에 대한 심판의 선거인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저렇게 나빠요 전략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되게 분란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좋지 않은 공천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천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3월 22일 날 대진표가 쫙 작성이 되면은요. 네. 개혁적이고 물갈이 공천이 된 민주당의 공천이 상당히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천 갈등과 분란이 이제 잦아들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우리는 반명, 비명, 무슨 친명 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이재명입니다. 막 이런 식의 글도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분란이 잦아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일 것이다. 민주당이 지기 어려운 선거일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에 있어서 좀 크게 흔들렸는데 공천 종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김서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다시 리셋하는 기간이에요. 네. 그동안에 공천 잡음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경기 인천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도 앞서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도 상대적으로 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서울은 정부 심판론하고 지원론이 47대 48이에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여론은 민주당 입장에선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숨은 표가 얼마나 있겠느냐. 근데 부동층이 아직도 10%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글쎄요, 민주당한테 썩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앞서 그래픽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비례해서 투표할 정당을 보니까 국민의 미래의 31%, 그리고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여기가 19%, 조국혁신당이 19%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민주당, 혁신당이 가져가는 게 38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미래는 31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의 몫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부적인 그 분석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지역구 투표에서 90%가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88%예요. 이 좀 숫자가 다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조국혁신당에 혁신당을 비례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다른 층에서 유입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번에 벌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고 조국신당은 그래도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니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겨레 신문이 분석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숫자를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다른 어떤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 거고요. 뭐 최근 조선일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똑같아졌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네. 있거든요.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내놓는 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1대 총선을 정확히 예측해서 업문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국힘 170, 민주당 116,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분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민주당 당원 출신 지지자입니다. 근데 국힘 165, 115 거의 비슷한 예측인데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백중할 것이다. 국힘 145, 민주당 143.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범야권이 151석 이상 사수하고 140석 전후로 물고 물리는 양당 간 경쟁이다. 수도권은 민주당이 살짝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거 너튜브의 영혼이 박제될 것 같은데 정확히 예측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최진원, 홍영식 네. 이 두 분의 전망이 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엄경영, 최병천 이 분들은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압승할 거다라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은 공천 파동 때문에 지역에서 분열될 것이다.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네. 두 명 나가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은 도저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공천 파동을 최소화하고 지역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친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출마를 접으면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같은 수용한다 경우에 그랬죠? 본인 출마 안 하겠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주당 표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엄경영이나 최병천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압승은 되기가 힘들 것 같고 기본적으로 홍영식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범야권이 150석 이상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거 방정식에서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현 정권의 여권이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여당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이러한 무리수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국민들께서 현 정권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범야권 160, 범여권 140 이 정도로 봅니다. 네, 근소하게 범야권이 앞설 것이다. 네. 김선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호가 잘 맞춘다고 얘기하는데 감으로 맞추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170, 165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70, 1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율 가지고 계산한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로 보면 앞서 이제 수도권 얘기 나왔잖아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남 지역은 거의 다 우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근데 민심은 그렇게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때 그 정권 심판론하고 일치하는 총선 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적도 있어서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추이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예측하라고 하면 저는 과반을 넘기는 일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야권의 의석을 다 합하면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많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150석을 넘기는 의석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분이 비슷하시네요, 생각이. 네. 근데 그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얼마나 절박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지필 것이냐, 또 역으로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정권 심판론을 상쇄시킬 만큼 그럴 만큼 캠페인을 잘하느냐, 여기에 어느 정도 의석이 10석, 20석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